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용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유럽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독일에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 어, 유럽의 환경 정책을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두 군데 회계법인을 거치고 검증 심사원 등등 탄소와 그 다음에 정책, 환경 정책 위주로 쭉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온실가스와 기후공시 관련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싱가포르가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검증 기관을 등록하는데 제가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검증 심사원으로 싱가포르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올해는 기후공시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시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올해만큼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존에 했던 강의가 아닌 새로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좀 전달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SSB에서 기준서를 만드는데 전문가 협의체에 기후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 요구사항은 뭐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동향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요약 내용 중에 개념적 기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정한 표시라고 해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하고 완전하게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을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 기존에 우리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보고서상에 SR 보고서상에 홍보 위주의 기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중립적으로 숫자 위주로 성과가 어떻든지 이런 내용 위주로 기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라.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면요. 회계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의 요구입니다. 연기금이나 뭐 글로벌 차원의 기관들은 지금 지속 가능한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자본 시장에서 자본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 전환 금융 확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 기관 등 각종 기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망한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냐? 좌초 자산에 대한 자금 회수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좌초 자산이란 무엇이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정의했을 때 이미 투자가 되었으나 기후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로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는 경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이처 같은 저널,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저널에서도 이런 좌초 자산에 대한 각종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느냐? 이러한 좌초 자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프라이빗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거기에는 물론 프라이빗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좌초 자산으로 인한 투자가 실패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공시를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 10월 달에 이런 좌초 자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장을 역임했던 마크 커니 전 중앙은행장이 유럽 내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좌초 자산으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왜 자초자산이 되는가? 그 이유는 EU의 환경 규제가,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단열 같은 거 되겠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건물에. 빌딩의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없어서 이를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듯 그냥 화석연료 쪽이 자초자산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에너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자초자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KSSB 4월달 공개 초안 의견 조회 내용을 보면 약 256개의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ISSB, IFRS S1, S2 규정이죠. 이때 나왔을 때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의견이 약 400에서 700개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려 256개의 의견이 수렴이 됐고 그 가운데 거의 20개 가까이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이 투자자들이 국문으로 된 우리 초안을 보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의견을 기재를 해서 사인까지 해서 보낸 겁니다. 뭐라고 해서 보냈느냐? 기존에 현재 초안에 대해서 70% 정도는 동의한다. 다만 30%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왜? 그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이윤희 KSSB 부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안이 좀 ISSB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 더 강화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콥3도 뭐 의무화시켜달라. 그리고 기후공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화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펀드들이 지금 의견을 준 펀드들이 총 AUM, 그러니까 자산운용 규모가 8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운용사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본 재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의 업종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전기업, 발전소죠. 가장 배출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1차 철강 제조업, 그리고 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순서대로 쭉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사업장, 업종의 특징이 바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향후에 전환 리스크 이런 거에 직면할 수가 있고 자본 재배치에 의거해서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점 뭐냐? 바로 이러한 산업을 업스트림으로 보유한 경우에 우리로서는 이익이나 매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기후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을 뭐라고 꼽았느냐? 바로 건설업종으로 뽑았습니다. 건설업종의 업스트림은 아시지만 시멘트, 유리, 철강,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죠.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업계가 힘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업종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종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KSSB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 공시 의무 기준은 1호와 2호 두 가지가 있고요. 2호 기후 관련한 공시사항이 실질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1호는 이러한 공시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조직 경계, 보고는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되는가, 또는 뭐 우리가 기초적으로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기준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들, 뭐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혹은 재생에너지 규정, 또는 뭐 남녀 성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끔 선택사항으로 넣어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기후 공시가 의무화됐다는 겁니다. 기후 공시가 의무화됐다는 것은 전반적인 기후 대응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지표 및 목표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지만 이 지표와 목표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포스코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탄소 중립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관련한 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전략실과 통합을 해서 힘을 실어준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바로 전략이나 이용관리 쪽에서 나와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전략이나 이용관리에서 설명을 반드시 해야 우리 이해관계자, 특히 우리 내부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앞으로 진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지표 및 목표 부분에서 향후에 제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무화됐을 때 어떤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IR 보고서하고 배출량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업이익당 배출량을 보았을 때 포스코의 경우에 톤당 영업이익이 49,000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1,000원, 그리고 LG화학 30만원, 삼성전자 약 50만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가 돼서 배출권 가격이 만원 혹은 톤당 만원 혹은 2만원이 올랐을 때 우리 영업이익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자본 재배치를 하겠다, 투자 회수나 혹은 추가적인 지원 또는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식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부 탄소 가격을 보고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부 탄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배출권 가격이라든가 뭐 등등의 우리 최근에는 분석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출량 혹은 감축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 약 10% 인상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연간 조 단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10% 올랐을 때 어떤 재무적 영향이 있을지는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전환 리스크라고 표현이 되죠.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가 혹은 제도 변화로 인한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왜 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를 보면 전환 부문이라면 쉽게 표현드리면 발전 부문입니다. 무려 감축을 46%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발전 자회사들 석탄 발전소 다 끄고요. 그 다음에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주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죠. 물론 에너지 가격 연동하지 못한 그런 전력 가격 때문에 적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이러한 가격 변동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소 발생 비용이나 탄소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모두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축 역시 마찬가지죠. 이 그래프는 바로 맥 분석이라고 하는 단위 탄소 톤당 감축할 때 비용을 그래프나 표로 표현한 건데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효율을 높여서 감축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 싶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효율을 높여서 심지어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보다는 결국엔 투자를 해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배출권을 그냥 살 거냐, 투자를 해서 감축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탄소 발생 비용이라든가 감축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 정보를 원활히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 전반 지표라고 하는 것은 KSSB에서 기후공시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7가지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각종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의 규모 또는 자본 배치. 사례를 보면 자본 배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탄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내부 탄소 가격 우리가 어느 정도 감축 여력이라든가 혹은 탄소로 인한 비용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고를 해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KPI와 보상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모든 공통 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되느냐, 바로 연결 대상이고요. 그리고 기타 피투자 회사 역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회계기준원 공개 초안에 보듯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의 보고 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 기업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동일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환경정보는 메인 기업만 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종속회사들, 자회사들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기타 피투자 회사, 우리가 지분 투자했던 것들, 조인트 벤처들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자본, 비용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시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원에서 세분화 공시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분화 공시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일단 스콥 1, 2를 구분을 하고요. 연결 대상과 피투자 회사를 구분해서 보고를 하라는 건데 역시 기준도 역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GHG 프로토콜이냐 혹은 국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면 거기에 따라서 주석을 달아서 세분화 공시를 하라는 건데 우리 회계상 연결 실체가 되는 연결 대상은 스콥 1, 2가 맞죠. 그런데 기타 피투자사에 의한 배출량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스콥 3에 해당되는 겁니다. 스콥 3 배출량 의무화 뭐 향후에 하겠다 했지만 기타 피투자 회사도 의무적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는 것은 스콥 3까지 일단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공시를 준비하실 때 우리 지속가능성 보고 예산 준비하시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비용이나 혹은 우리 내부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기업 집단별 소유 지분도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나온 자료를 보면요, 이런 소부 지분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연결 공시할 때 종속회사 수 22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분관계 이래저래 얽혀 있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지주사가 보고를 할 때 아래에서 다 취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많은 SK 같은 경우에 667개의 연결 대상이 있습니다. 기타 P투자 회사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곳들이 아래에서부터 쭉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까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무 공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ISSB에서 우리나라에서는 KSSB가 될 텐데요. 의무공시화하기 위해서 CDP나 GRI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점이 최근에 이런 KSSB나 ISSB 공시가 최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ISSB 플러스 이제 반대로 GRI나 CDP가 플러스를 더해서 우리 의무공시가 아니라 자유공시에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지표도 늘어나고 있고요. 보고 대상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 도입됐을 때 법은 최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율공시가 오히려 의무공시를 누르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올해 CDP 대응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결 대상 공시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에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Q&A 시간에 좀 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